자, 지금, 건설업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일.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으면, 지들이 자구적으로 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아예 안 하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 대기업이에요. 대형건설. 네. 그리고 롯데건설. 또 하나가 GS건설. 근데 이 세 양아치들이 사실상 이 세 업체만 살리려고 하더라도 못해도 한 60조 원 이상은 쳐발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60조 원이 지원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망한다 소리를 입을 닫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영인데 태영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게 왜 부도덕하고 정말 모럴 해저드라 그랬죠. 책임 없는 짓거리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60억 원 규모 기업 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 채권이 동결돼 결제할 수 없다 보니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한 거지 최종 부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얘네들 말대로 곧대로 믿어주자면요. 워크아웃 했을 때 이게 신고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60억 돌아올 것도 집어넣어갖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워크아웃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추가로 부도 처리했다는 거는 워크아웃 해놓은 규모에다 야 60억도 또 갚아줘 내지는 60억 이것도 우리가 책임 안 질래라고 추가로 꺼내놓은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양아치지, 너무 양아치. 양아치야. 이 양아치들이 처음에 1.5조, 게 1조 5천억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못 살렸어요. 추가로 나왔습니다. 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추가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촘촘하게 60억도 못 막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짜증나는 게 국가 세금으로 기업 살려야 되고 그 살리는 게 맞다라고 막 온 언론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럼 내 손에 하나도 안 봐야지?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최소한의 자구책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고 망하기는 망하든지 난 손에 더 안 볼 거고 어차피 니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잖아? 더군다나 총선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 얘기했던 대로 이러면 SBS 주식이라도 팔라고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팔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거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즉 담보로 제공해놓고 의결권 내지는 경영권은 유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정부하고 뒷수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SBS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 얘기하잖아. 니네들 똥되기 전에 빨리 꺼내놓으라고. 니네들 갖고 있는 건의 파일 꺼내놓으라고. 뭐 구체적인 내용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안 꺼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딜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조 이상을 채무를 갚아준 게 아니라 동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담보를 팔아갖고 회수를 하려고 해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계속 연속으로 해갖고 돈을 뽑았기 때문에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50억 땅 사서 건물 짓다고 TF 받아가지고 뭐 받은 돈 갖고 또 땅을 사고 그럼 그 TF 받은 돈 갖고 앞에 공사한다고 공사비 일부 집어넣고 남은 돈으로 또 땅 사고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SBS가 받아놓은 대출하고 SBS가 담보로 제공해놓은 땅을 사주면 5배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짓거리들을 다른 건설사들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채무가 앞으로 까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은행이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가 시켜갖고. 그러니까 정부가 강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 담보라도 팔아요. 이 부동산이라도 팔아요. 하지만, 안 팔려요.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 수십 조의 이자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정부도 110조 원 이상을 작년에 땡겨다 썼어. 그 와중에 건설사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못하죠. 야, 정부도 그렇게 돈 빌려주는데 우리 잡을 거야? 잡아봐. 그러면 윤석열이 가만 안 있을걸? 이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건설사가 얘 하나뿐만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 여러 개가 다 모여있는데 그중에 순서로 따지자면 이 태형보다는 롯데나 GS가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나 GS도 워크아웃은 선언 안 했어. 왜냐면 파장이 크니까. 워크아웃 선언하면 사실상 부도 선언하고 알아서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부가 그거는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돌아오는 채권이나 지금 있는 이자를 동결시켜 주거나 잡아주는 모종의 압박을 은행한테 가했을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은행들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받기를 포기한 채무,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은 못 받아라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채무들은 부동산을 잡아놓고 나면 자산공사에다 넘기거든요. 일부라도. 근데 아예 포기한, 아예 이 돈은 못 받아라고 포기해갖고 회계 처리한 돈이요.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조 원을 은행권이 포기를 했다니까. 그럼 이거는 이상한 거야. 이게 신용대출을 했어도 이거는 신용대출을 했어도 추심을 던지거든. 개인이나 기업한테 추심을 기업은 당연히 담보대출로만 가는 거니까. 근데 포기한 돈이 2조란 얘기는 사실은 이자를 받거나 추심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손실이 2조 원이 있었고 이거를 만일에 문제 삼는다고 치면 은행이 사실은 불법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나 부실 대출을 했거나 문제 있는 여신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역대급으로 많은 돈,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대. 포기한 네. 대출이. 역대급으로 은행 이자로 수익을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 포기한 돈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한테 간 돈일까? 개인한테 갔을까?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대 금융권 안에만. 기사가 있네요. 이 4대 금융권이라고 하면 KB, 신한, 그렇지. 하나,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들이야. 1순위권 은행들인 거야. 그럼 1순위권 은행이 포기할 돈이 2조 원이면요. 2, 3순위권에 있는 애들 포기한 대출은 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지. 무슨 돈을 포기한 거예요? 아까 그런 거지. 정부가 보증해 준 돈. 워크아웃 해가지고 날린 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럼 태형건설을 날려도 태형건설 부채의 5분의 4는 못 건져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 땅값이 오를 때 팔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그냥 은행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은행은 이자 밀리면 무조건 파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태형이 망하든 안 망하든 간에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손실 얼마 보고 신고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왜?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이태용이 유지되는 동안 이 안에 임직원들은 월급 받을 거 다 받잖아요. 그럼 성과급에 보너스까지 다 받고 SBS 갑질해 가면서 건이랑 딜치고 윤석열이랑 딜치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겠지. 그럼 은행에서 손해가 나는 건 또 서민들이 그걸. 당연한 거지. 물론 2조 원 정도 갖고 은행이 흔들리진 않아요. 얘네들 예대 마진으로 작년에 벌어든 게 사상 최대니까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세버린 돈들도 은행이 손실 보지 않는다는 거야. 주주가 손실을 보거나 나중에 세금 있는 데다 손실을 해갖고 이득금에서 까진다는 거지. 법인세 같은 데서. 결과적으로 대기업들 살리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고. 총선 지나면 다 터져요. 그 얘기 있더라고.
총선 전까지만 지금 다 막아놨다. 지금 여러분 의사협회 지금 요 며칠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 병원마다,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마다 증원 숫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2,000명 하라 그랬는데, 350에서 500명 선이 적정하다라고 증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맥시멈으로 해도 40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 거야.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거면. 그래서 정부 안 하고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상황에서 파업 들어가 있는 의사도 구속시킨다고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의사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4월 지나고 나서 협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4월이야. 네. 총선 이후에. 네. 총선 이후에 350명에서 500명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진짜 2,000명을 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결론을 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다 총선 이후에. 그러면 그때 가갖고 진짜 2,000명을 밀어붙일까요? 그냥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대로 350명 하고 예를 들어 총선 진짜 개망하잖아. 증언은 뭔 증언이야. 냅둬버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위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파업 시위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장난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하면 장인한테 배워갖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한 것처럼 의사협회 파업을 사위가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모든 이슈는 끌어가고 있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야. 2,000명은 못한다. 하는 건 400명. 할 거면 400명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대신 결론은 총선 지나서 내자라는 거야. 도대체 총선 지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라 그래. 아이고. 폭탄 터지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 던져놓은 800조가 넘는 공약에다가 그와 관련돼갖고 걸려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방금 은행과 건설사의 부실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수없이 많은 외교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총선 이후 되면 전부 다 터져 나올 건데 그때 상황에서도 아직도 윤석열 권력이 버티기를 할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치면 이 꼬라지를 3년을 더 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공천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번 공천 개혁을 성공시켜 줘야 되는 결론이 여기로 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뉴스의 결론은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정치 상황이 아니라 진짜 전쟁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